안녕하세요. 복지 사각지대 아웃을 외치는 복지 다이소입니다. 오늘은 여야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했다가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관련된 내용과 대권 주자들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복지 받으세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0일 저녁 만찬 회동을 하고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여야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만찬 회동 직후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이 안정될 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도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줄을 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밤 9시쯤 긴급회의를 가진 후 이어 밤 10시쯤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충분히 지원하고 남는 재원이 있다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여야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졌던 만찬 회동의 결과는 100분 만에 번복됐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13일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및 정부에서도 반발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상생과 협치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저희 복지다이소 영상들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기존에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의견, 전 국민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라는 의견 등 다양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논의와 바뀌는 의견들로 당정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신 후에도 대권 주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여당 대권 주자들의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6일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라며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면서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위 80%와 81%를 찾는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면서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후보는 재난지원금 중심의 추경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19 재확산을 언급한 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안으로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 특별 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무선 인터넷 설치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경 처리를 늦추자는 주장도 비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11일 4단계 격상으로 겨우 추스리던 영세 소상공인의 시름이 걱정의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이제 즉각적인 피해 보상의 전면적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를 향해 국민이 무책임하지 않으니 전 국민에게 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부디 걷어달라면서 재원은 한정돼 있고 당장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보이는 분들이 허구한 날 80%니 100%니 싸우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11일 페이스북에서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자신을 향해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안 보이나라고 지적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재반박하였는데요. 유 전 의원은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은 폐기하고 4단계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지급될 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80%냐 90%냐의 문제로 표의 득실을 다툴 일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여 매출 손해를 입은 것과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져 매출 회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 배상적 성격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계기로 추경안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을 받을 자영업자를 위해 일반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포기할 각오가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없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 선별은 공정하지도 않고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며 특히 대상자 선별 업무로 전국 시군구 행정 업무가 폭발적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기술적으로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것보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금 선별 환수 등의 보완을 하는 방법이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담긴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방역 상황이 급변하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논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면서 국민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80%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대신 방역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최소한 지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1차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어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 민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차 때야 처음이니 이해한다지만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나오면서 매번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그동안의 지원금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대권 주자들의 생각과 관련된 여러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보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